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주째 현대물리학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기대값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대값이라는 것은 expectation value 이런 뜻인데요. 어떤 물리량을 측정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측정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값을 말하는데요.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측정을 하기 전에 그 상태가 어떻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고 하더라도 그 측정을 했을 적에 어떤 양이 나올 것이다. 그거를 여러 번 측정했을 적에 계속 반복을 해서 아니면은 정확하게 더 말하자면은 그러한 샘플을 뭐 엄청 무한대게 거의 무한대게 가까운 것을 갖다 놓고 측정을 우리가 했을 적에 나오는 값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주사위가 똑같이 있지만 던지면 어떻습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적에 나오는 눈이 1에서 6으로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 확률이 6분의 1씩이고 이래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구하는 값을 우리가 평균값 이런 개념으로 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때까지 상태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상태함수라는 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이것을 아이겐밸류라고 하는데요. 고유값 뭐 이런 개념입니다. 고유값. 그럴 적에 이러한 에너지들은요, 우리가 선명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양자화되어서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양자진 동자인 경우에 n 더하기 뭐 2분의 1 h바 오메가라고 이렇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n이 결정만 나기만 난다면은 이 에너지는 거의 선명하게 샤프하게 차게 되어 있는데요, 결정이 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상자 안에서도 이야기했지만요, 입자가 여기에 있다고 할 적에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자의 x 좌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률론적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파동 함수를 구했고요. 이거로 인해서 이거에 제곱을 하면은 확률 밀도라 그랬는데 이게 x의 함수잖아요. x의 함수죠. 그래서 이 x에 대해서 만약에 파동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다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확률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제곱을 해서 뭐 이렇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도 x 이 좌표도 가질 수 있고 이 좌표도 가질 수 있고 얼마만큼? 이만큼. 여기서는 좌표가 이만큼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한번 측정을 했을 적에 나올 수 있는 건 대충 얼마인가? 대충이란 말 그런 의미의 대충이 아니라 정말로 측정했을 적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값은 어떤 거냐? 그걸 우리가 기대값이라 그러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는 x 좌표의 기대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책의 그 272페이지를 가보시면요, 우리가 중학교 때나 처음에 확률이라는 걸 배울 적에, 고등학교 때 확률과 통계 또한 그 전에 확률이라는 걸 배울 적에, 예를 들어서 시도한 것과 그 어떤 측정된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도수 분포표가 나와 있죠. 그게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시도는 2.5, 두 번째는 3.7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x에 18까지 나옵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이 나온 도수 분포표를 보면서요, 어떻게 돼 있죠? 여기에 시도와 위치 이렇게 돼 있는데, 시도 그래가지고 위치 해가지고 여기에 각각이 1부터 18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18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돼 있는 그 18번의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x바가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전체 한 시도의 수를 나눠주는데 각각의 모든 위치를 다 더해서 있죠. 위치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 x18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18 나눠준 게 우리가 위치의 평균이라고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그래서 이게 이 표의 경우에는 5.46 이렇게 나오네요. 46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평균 구하는 식. 책의 273페이지에 6-30식이 있습니다. 6-30식을 보시면요. x바는 어떻게 구하느냐? x바는 그 도수가 일어나는 확률을 곱해서 다 이 확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로 치자면 18분의 1이죠. 18분의 1, 18분의 1 전부 다 곱해가 다 되는 거예요. 이 식이 요거로 더 사실 얻어지는 거죠. 자, 그럴 적에 우리가 이처럼 만약에 이 도수들이 그냥 디스크리트하게, 그러니까 불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면은 이 시그마를 써주거든. 여기 불연속적이지. 그때 지금 입자의 존재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 좌표를 생각하는 이런 식에는 불연속적으로 생각할 수 없죠, 그죠?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는 있고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고 여기는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위치든지 그 입자는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적분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요, 이 px를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 간격이 dx를 갖는 그 내부에 존재하는 확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은 이 px를요 p의 dx로 고쳐야 되겠다. p의 dx 또는 그 xs의 확률 해가지고 그 확률만큼 이만한 간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dx만큼 간격만큼 있으니까 요걸 다 더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럴 적에 여기 x가 있잖아요. 자, 보십시다. 요것을 여기로 가져왔고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로 이것은 적분으로 가야 되고요. 그죠? x가 여기 있죠. 요것이 우리가 x를 구하는, 즉 평균을 구하는, 즉 뭐다? 기대값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뭐에 대한 기대값이라고요? 입자의 x 좌표를 구하는 x 좌표에 대한 기대값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상태 함수를 구하면 너는 위치도 알 수 있고 운동량도 알 수 있고 에너지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기대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제가 금방 뭐라 그랬죠? 위치, 운동량, 속도 뭐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여기 x 그러면은 이게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기대치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가로에다가요. 그래서 책이 6-31식이 이제 되는데요. 요 식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오는 거 알겠죠? x바로부터 시작을 해서 x와 어떤 px의 곱을 불연속적일 적에는 시그마로 하는데 연속적으로 이래 됐다. 그러니까 한번 다시 써보자. 그러면은 x는 잘 보세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모든 영역에 대해 다 더해야 되는데 x에다가 px가 뭐였는가 혹시 기억납니까? px요. px는요. 앞에 보시면은요 상태 함수가 나올 적에 여러분 이거를 px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사이의 x의 t의 제곱의 dx인데요. 책에 나와 있듯이
이 x는요 지금 여기 t 함수라서 시간의 함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논하는 것은 정상 상태에 대해서. 자, 정상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뭐 시간에 대해서 어떤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주어진 시간을 커팅해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정지시켜 놓고 이렇게 보는 거라서 우리가 이 t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범위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이의 t가 어떤 특정한 순간에 보는 거죠. 그죠? 정상 상태.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이의 x만의 함수가 된다. 근데 이것 자체는 변할 수는 evolu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어떤 시간이 진행할수록 어떤 진화해 가는 것, 변화해 갈 수는 있다. 변화해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말하는 이 정상 상태라는 것은요, static state인데, static state. 그러면은 그냥 t 이꼴 어떤 순간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체적으로는 t에 대해서는 그냥 그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안 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t와 무관하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도 된다. 그냥 t를 빼고 dx로 그냥 쓰자. 뭐를 정상 상태에서 주로 논하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x라는 물리량의 기대치를 이렇게 구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수학을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좀 잘 보십시다. 요거하고는 이거는 좀 이해하기 쉽죠. 이거보다는 이게 더 이해하기 쉬워요 사실은. 근데요 요거보다 약간 진화한 게 이렇고요, 요거보다 약간 더 진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x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리량이 다 들어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물리량이 다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이게 우리가 6-31식인데요 6-32식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페이지 27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임의의 함수, 뭐 운동량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의 기대치는 뭔가 모르지만 아무 양이 돼도 된다. 임의라 이 말은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뭐에 대해서 끊어내주냐면은 이 fx를요 x에 대해서 끊어내죠. x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히 그게 x였다는 겁니다. 좌표였다는 거죠. 입자의 어떤 발견된 위치 좌표. 그래서 만약에 이 fx가 ux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ux를 두면 이 u가 뭐였죠? 포텐셜 에너지였죠. 포텐셜 에너지의 기대치를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입자가 거기에 존재하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앞에서 우리가 했던 만약에 2분의 1kx 제곱이 이런 포텐셜이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여기 집어넣으면은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데 요건 상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x 제곱의 기대치만 구할 수 있다면은 이러한 탄성 에너지, 즉 진동자인 경우에 포텐셜 에너지의 기대치는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의 기대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73페이지 아래에 보면 우리가 입자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불확정도 옛날 앞에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불확정도 나오니까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공부할 적에 우리가 그런 걸 하면서 뭐가 있죠? 표준 편차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분산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초물리 실험 시간에
아마 첫 시간에 그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뭔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여기 지워버린 도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값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은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또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하면은 표준 편차라는 거고 한데, 그것도 어떤 의미냐면은 평균값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도수들이.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표준 편차 시그마를 우리가 보통 시그마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표준 편차, standard deviation이라고 그러죠. deviation이라는 게 어떤 값으로부터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쓰는 공식이 내가 측정한 횟수입니다. 이거는 측정한 횟수고요. 그 다음에 x, 이거는 순수가 바뀌어도 되는데 내가 측정한 양 빼기 x바의 제곱의 합이다. 그래서 i 이퀄 1부터 n까지 있겠죠. 요게 뭐라고요?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책에 다시 나오는데요. 표 6-1에 대해서 여기 지워버렸죠? 표 6.1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구해보니까 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요, 이거 전개해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전개를 하면은 풀봅시다. xi의 제곱 빼기 2xi x바고요. 더하기 x바의 제곱이죠. 요거 제곱을 풀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전개하면은 요게 이래 되고요. n이 되고요. 요거 n이 되죠. 그 다음에 2x바는 i와 아무 관계 없으니까 여기도 n이 그러나 i가 되고요. 이거는 그냥 nx바가 된다, 그죠? 왜냐하면 i와 아무 관계 없는 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 되죠. 이거는 n분의 1이 된다, 그죠? 1이 되겠네요. 1. 그래서 책에 지금 맨 273페이지 맨 아래식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오래되죠, 그죠? 요 갈로 안에, 루트 안에 거를 전개하기 오래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해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거 계산하니까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분의 1이면서 시그마를 다 더한 거니까네 어떻게 되죠? 이 x제곱이라는 놈의 전체 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의 정의가 뭐였는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바의 정의는 뭐냐면 이것의 뭐의 i의 n 요게 바의 정의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x 요거 들어가는 게 지금 xi의 제곱 요 갈로 안에 요거니까 x제곱의 바를 써줬고요. 마이너스에 요거는 요거죠. 이게 뭐였죠? x바죠 이게. 그래서 2의 x바고요. 요것이 그 다음에 x바를 다시 쓰고요. 더하기 요거는 x바의 제곱입니다. 그냥 왜냐면 이게 1이에요. 1. 그래서 1이 되고요. 결국은 이거 빼기 이거는 x바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바 제곱 나옵니다. 그래서 x제곱의 바에 빼기 x바의 제곱입니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죠. 뭐가요? 분산이. 요거의 제곱이. 그래서 뒤에 넘겨보시면은 시그마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시그마의 제곱이 x의 제곱의 바에 빼기 이래 된다. 그래서 요 표준 편차라는 것은 계산을 해보니까 루트에 x의 제곱의 바에 빼기 x 바의 제곱이 됩니다. 그것이 27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앞에 불확정성 원리에 있어서
원리에 있어서요. 델타 x라는 것이 그 불확정도인데, 잘 보세요. 델타 x가 어떻게 됐습니까? 델타 x는요, 루트에다가요, x의 제곱에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델타 x라는 것을 우리가 책에 거기에 줄여놓은 것이죠. 위에서 한 274페이지, 페이지 27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요, 양자역학에서 이 델타 x라고 표시하는 표준 편차를 즉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정도, 그거를 위치의 불확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위치의 불확정도를 뭐라고 해요? 시그마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불확정도를 델타 x인데 이것을 우리가 시그마로 둘 수 있는데, 시그마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요거의 개념이잖아요. 맞습니까? 양자역학에서는 확률에서 요 평균의 개념을 기대치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x제곱에 대한 기대치, 평균값, 그 다음에 x바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기대치를 먼저 구하고 제곱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예제들을 보면요, 주어진 상태함수에 대해서 이것들을 구하고 이것을 구해서 뭐 델타 x를 구해봐라, 이런 예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참 재미있게 이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제 6.14를 보면요, 표를 이용해서 x제곱의 바와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그냥 그거는 단순히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요. 요 시그마를 내가지고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그 한 계산해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6.15를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6.15. 그러니까 요 식은 까먹으면 안 돼요. 지금 오늘 배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식은 이 식입니다. 이 식. 이 식이 되죠. 자, 그러면은 놔두고요. 실제적으로 그럼 과연 불확정도가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짜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기대값과 뭐 얼마나 불확정도가 있는가, 그 말은 어떤 값 중심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그 안에 몇 프로가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제 6.15를 한번 보시면은요, 상자 안에 있는 입자의 위치다. 그죠? 아까 전에도 제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여기 상자가 이렇게 돼 있을 적에 위치에 입자 위치. 자, 입자의 위치라는 것은 상자 안에서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은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다. 결국 기대값을 물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만큼 불확정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물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입자가 평균적으로 여기에서 좌우로 뭐 이 델타 x만큼, 델타 x가 얼마인 만큼 분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바닥 상태에 있는 상자 안의 입자에 대해서 여기 바닥 상태라고 주어놨습니다. 바닥 상태, 이거로부터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위치를 알려면 우리는 이 공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공식,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이에 0x를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균 위치, 이거와 기대치와, 그죠? 이거와 뭘 구하라고요? 델타 x를 구하는 거예요. 바로 제가 말한 대로 예제가 주어졌네요. 자, 그렇다면은
대단한 정보가 여기 있다. 사인 제로 x가 얼마였습니까? 기억납니까? 확률 밀도가 지금 사인 x가요. 책에 있는 사인의 x라는 것을 루트 1분의 2인가요? 맞죠? 이 무한상자네요. 사인의 제곱에 1분의 n 파이 x라서 이렇다고 하자. 사인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요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곱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책에 바로 제곱이 주어졌습니다. 그거 제곱하니까 L분의 2에다가요. 사인의 제곱에 L분의 n파이 x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x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다시 x를 집어넣고요. 여기 x 넣고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x의 위치 평균을 한번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하면서 x에다가요. 여기에 L분의 2에다가요. 사인의 제곱에 L분의 n파이의 x의 dx를 하면 되죠. 근데 지금 이 영역에서 다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0에서 L 사이만 이게 존재하고요. 나머지에서는 사이가 0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 해줘야 됩니다. 책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중간에 제가 아무거나 그냥 안 썼는데요. 뭐가 한개 빠졌냐면은 여기 써볼게요. x를 구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의 사이의 x의 제곱 dx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책에도 써놨죠. 그러면서 요 x의 구각이 바뀌면서 이게 0에서 L 사이에서는 요거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제로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L과 L 사이의 영역에 대해서는 적분을 해준다. 자, 이거는 부분적분법을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취한 적분을 변수 취한을 하는데 세타를 L분의 n파이 x로 두죠. 파이 x로 뒀네요. 파이 x 지금 그렇죠. 자, 바닥 상태라서 n 이퀄 1로 둡니다. 그래서 L분의 2에 이걸 1로 둡시다. 1 전부 이퀄 1로 해가지고 바닥 상태라서 그러면은 이렇게 변수 취한을 하니까 d 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L분의 파이는 상수고요. dx가 되겠죠. 그래서 이 dx를 뭐로 바꿔준다? 파이분의 L의 d 세타로 바꿔주면서 우리가 적분 구간도 바꿔줘야 됩니다. 적분 구간을 그러면서 이게 이게 기함수고요. 기함수고 곱하기 하니까 우함수가 돼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주면은 그냥 똑같아진다는 의미죠. 우함수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 치환을 내가 정리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하면 잘 못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왜 0부터가 나오는가?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면은 여러분 이거 절대로 그 다음 스텝으로 못 넘어가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요 제곱을 했는데도 이 x와 요걸 해줬는데 우함수가 돼가지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똑같을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그러다 보니까 2를 꼭 해주고요. 여기서 1로 가볼게요. 그래서 델타 x를 하는데 다음에 x는요 파이분의 L의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지금 다 고쳐줄 거예요. 세타로 다 고쳐줄 건데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2를
곱해주고요. 2를 곱해주고 마이너스 세타를 파이에서 자 보세요. 마이너스 L을 여기 넣어주면요. 여기에 마이너스 L을 넣어주면은 L 없어지고 마이너스 파이 되고요. 마이너스 파이에서 써볼게요. 그냥 다 써봅시다. 파이까지죠. L을 넣으면은 파이 되죠. X 대신에 파이분의 L에 세타가 되고요. 맞습니까? 요거 대신에 그 다음에 L분의 2를 넣고요. L분의 2를 넣고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에 이게 세타 된다 그죠? 사인 제곱의 세타에 dx 대신에 뭘 넣으라고요? 파이분의 L에 d세타를 넣으래요. 파이분의 L에 d세타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없어지죠. 그 다음에요 파이 제곱분의 맞습니까? 파이 제곱분의요 L에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요 세타의 사인 제곱 세타의 d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아까 전에 제가 바뀐다고 했듯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파이 제곱분의요 2l이 되고요. 요거를 0에서 파이까지 해주고 이렇게 된다. 안 그러면은 그냥 실제적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적분을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손으로 적분할 수 있는 거죠. 책에 나와 있는데요. 삼각함수의 공식 해가지고 2 사인 제곱 세타는요 2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2 세타인가 그렇죠?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뭘 집어넣어주죠?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세타를 넣어줘야 된다. 제곱 세타가 나오면 적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파이 제곱분의 L, 2L 돼가지고요. 파이에다가요. 세타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세타가 됩니다. D 세타가 되고요. 이거 적분하니까 2분의 세타를 적분하면은 4분의 세타 제곱이 된다, 그죠? 그래서 해보니까요. 그 다음에 요 2하고 2가 없애가지고요. 책에 있는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파이 제곱 L에다가요. 요거는 적분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로에서 파이까지요. 이라고 제로에서 파이까지 가로 풀어줍니다. 세타에 d세타가 되죠. 빼기요. 빼기. 여기 빼기 있죠. 그 다음에 제로에서 파이까지 제로에서 파이까지에 어떻게 됩니까? 세타의 코사인 2세타가 되죠. 세타의 2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적분하면 2분의 세타 제곱이 되고 제로의 파이 제곱 되니까 어떻게 돼요? 파이 제곱분의 L 해가지고요. 여기 갈로 해가지고 2분의 파이 제곱이 되고요. 빼기 제로고 빼기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미분 요거 적분 요거 그러니까 부분 적분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해보는데 두 번째 적분 이게 없어져 0으로 돼버립니다. 이게 나중에 해버리면은 여러분이 적분해보세요. 집에 적분해보면 이게 0이 나와요. 0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답이 어떻게 되냐면요 2분의 L이 딱 나와요. 놀랍게도 뭐가요? 기대치가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이 x 이거를 구했는데 답이 책에 보니까 2분의 L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분의 L. 그래서 상자에 여기 중앙점이 그냥 평균이 된다는 거예요. 평균. 그 다음에 뭐 구해라 그랬죠? 델타 x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요거를 구해놨는데요. 델타 x가 아까 뭐였습니까? 델타 x가 뭐였죠? 좀 지울게요. 불확정도 델타 x를 구하려면 어떻게 루트에 x의 제곱에 이거에 빼기 x의 제곱 이거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는 구했죠. 여기에서 해가지고 2분의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뭘 구해야 되냐? 이거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그래서 우리는 다시 x의 제곱에 이걸 구해야 되는데 x의 제곱은 여기 대신에 x 제곱을 넣으면 된다.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l에서 l까지요. x 제곱에다가요. l분의 2에 사인의 l분의 파이의 x의 dx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x에 대해서 접근한 형태로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해주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책에 한번 보십시다. 파이 3승분해요. 이게 단순 그냥 수학적인 좀 복잡한 수학인데 파이의 3승분의 L 제곱이 나오고요. 강로에 아까 전에처럼 여기 제로에서 파이까지요. 네, 적분은 하는데 제로에서 파이까지 세타 제곱에 이제 세타 아까는 세타였는데요. 아까 세타인데 x 제곱이 있으니까 세타 제곱에 d 세타가 되고요. 빼기 제로에서 파이까지요. 제로에서 파이까지 여기 세타 제곱이 나왔으니까 세타 제곱에 사인 코사인 d 세타가 나오겠다. 그죠? 코사인 d 세타 d 세타가 됩니다. 요거 적분을 다시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좀 복잡한데 쭉 나오는데요. x 제곱을 해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네요. 여러분들이 안 되면은 다음 제가 그래서 이 예제를 좀 자세하게 풀어줄 그런 시간에는 아마 좀 자세하게 풀어줄 겁니다. 산수적인 수학적인 거를. 그래서 이거 해보면은 요 뒤에 게 2분의 파이가 나온다 이랬습니다. 2분의 파이. 책에 보면요 이게 2분의 파이가 나와요. 요거는 3분의 파이 3승이다 그죠? 이거는 3분의 파이의 3승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결국은 파이 3승분의 L 제곱이 되고요. 3분의 파이 3승 맞죠? 빼기 2분의 파이가 되네요. 이래 되죠. 책에 이래 돼 있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3분의 1 제곱 이거 계산하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이거 없어지고요. 이거 없애면 안 되겠네요. 여기 뒤 3분의 L 제곱이고요. 빼기 2파이 제곱분이에요. 2파이 제곱분의 L 제곱이 됩니다. 2파이 제곱분의 L 제곱 맞네요. 그래서 이제 델타 x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델타 x를 다시 한번 보여봅시다. 델타 x는요 루트 x 제곱의 평균 빼기 x의 평균의 제곱이다. 그러면은 요것만 구했죠, 그죠? 루트에다가요 3분의 L 제곱 빼기 2파이 제곱분의 L 제곱 빼기 요게 해야 된다. 그죠? 아까 전에 그것을 하니까 뭐가 나왔죠? 2분의 1이었죠? 요게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4분의 L 제곱이 나온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3분의 L 제곱 빼기 4분의 L 제곱은 12분의 L 제곱 나오네요. 12분의 L 제곱 빼기 2파이 제곱분의 L 제곱이다. 이거는 다행히 양수입니다. 이게 3.14니까 12가 넘는다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0.181L이다. 0.181L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얼마만큼 이 입자가 많이 분포한다면은 요 중간에서 2분의 1 되는 위치에서 얼마만큼 흩어져 있느냐는데 0.181L 안에 0.181 여기가 0.181
여기가 0.181L인데요. 이게 2분의 1에서 0.181L 작은 거, 2분의 1에서 0.181L 그 큰 거 사이에 이만큼 거의 입자가 존재를 많이 한다는 거. 이게 시그마라는 거죠, 그죠? 시그마. 우리가 말하는 그 안에 뭐 예를 들어 96%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입자가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책에 그 안에 그래서 그거밖에 할 수 없는데 똑같이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거 잠깐만 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여기에 P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랬죠. P 뭡니까? 운동량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운동량이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요 그냥 물리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오퍼레이터 연산자라는 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산자라는 걸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어떤 상태에서 그 물리량을 측정하는 행위, 측정하는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도구 아니면은 측정 장치를 갖다 대는 것, 그러니까 측정 행위가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는 우리가 P라는 것을 고전적으로 보면 MV잖아요. 그래서 M의 DT의 DX죠, 그죠? 맞습니까? V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책에는 아직까지 그 개념을 안 넣어가지고 연산자의 개념은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 P를 구한다는 말은 운동량의 어떤 기대치를 내가 어떤 바닥 상태에서 내가 구해본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해볼 수 있다. M의 V를 할 수 있을 왜 이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M은 질량은 안 변한다고 하자. 물체의 운동에 있어서 끄집어내고요. 지금 DT의 D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사실은 X에 대한 적분이고요. 이거는 T에 대한 미분이라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35식이에요. 입자의 평균 운동량이다. 그래서 거시적인 물체 운동량이 불확정도가 매우 작음으로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책에 그렇게 돼 있죠. 뒤에 한번 보십시다. 275페이지로 맨 아래에 보니까 식 6-35 밑에 앞에서 언급한 어떤 것으로부터도 유도될 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생각하기 어려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자적인 것은 굉장히 미시적인 것을 의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시적인 물체는요 위치와 운동량의 양자의 역학적인 불확정도가 되게 작다 그랬어요. 엄청 작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운동량, 그러니까 야구공을 던졌을 적에요. 야구공에 대해서는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말은 정확히 잴 수 없어요. 불확정도가 0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정성의 원리가 위배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거시적인 물체는 양자역학적인 그런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립해요. 그런데요 불확정도는 굉장히 작다 그랬어요. 두 개가 동시에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불확정도가 0은 아니죠.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가 어땠습니까? 델타 X, 델타 P가 어땠죠? 델타 X, 델타 P가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 너무나 작은 양이지만은 이 H바가 너무나 작은 양이지만은 0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제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다는 말은 이것이 제로고 이것이 제로라는 말인데 그래 될 수는 없다. 아무리 거시적인 거에도. 그러나 거시적인 것은 미시적인 세계와 다르게
이것들이 각각 너무나 작기 때문에 동시에 쟤도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마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공의 속도를 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피드건을 갖다 대야 되는데 광자가 가서 그 공의 운동을 재고 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광자가 여러분 야구공을 때릴 때 부딪히고 반사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가 있겠죠? 있을 겁니다. 광자가 안 때린 거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변화를 우리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고전적인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MV 이런 고전적인 운동량이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우리가 혹시나 여러분 제가 계속 2n분의 h바의 제곱에 여러분 이거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제가 이거 계속 기억나시죠? 이거 뭐라 그러대요? 그 다음에 ux의 사이가 이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의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포텐셜 이게 뭐라고 그랬죠? 운동 에너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n분의 p의 제곱에 이거 되겠네요. 운동 에너지 그죠? 마이너스 없애야 됩니다. 2n분의 p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하고 이거 같아야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은 2m고요. p가 뭐가 돼야 됩니까? p는요 i의 h바에 왜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요.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려면은 i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있으니까 이게 됩니다. 요거 제곱하면 요로 되죠. 그래서 책에 6-36을 한번 보십시다. 다시 이 식이 아니라 뭐라? 이해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도 다르게도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다. 이거를 했더니만 뭐라고요?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안 들어가.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i분의 h바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i 대신에 i분의 1로 집어넣어줍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이제 이것의 개념이 뭐죠? 적분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p에다가요. 이래 되잖아요. 이래 되죠. 그래서 p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줘요. 그러면서 이거를 풀어가지고요. 왜냐면은 x에 대한 미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해놓고 미분하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연산자라고 그랬는데요. 사이에 이것이 뭡니까? 이래 되잖아요. 요 절대치의 제곱이 사이의 공액국소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p 대신에 i분의 h바에 dx를 d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이를 써줍니다. 그래야지 요게 효능이 있죠. 이건 뭐입니까? 미분해라는 명령어잖아요. 근데 미분했는데 뒤에 아무도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중간에 넣어준다. dx가 됩니다. 이것이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관측 가능량과 이제 연산자라는 이러한 마지막 스테이지가 나옵니다. 이제 정말로. 왜냐하면요, 양자적인 것과 고전적인 것은 관측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전적인 물리학에서는요, 관측을 아무리 해도 그냥 걔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관측을 한다고 해서 얘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죠. 아까 전에 야구공 이야기를 했듯이 그건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
관측을 하면은 이전 상태하고는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물리적인 것과 고전적인 것과 그게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관측 가능량과 연산자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다음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2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연속 문제를 내드릴 건데 오늘 연속 문제를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6장의 연속 문제입니다. 문제인데요. 4번, 6번, 그 다음에 11번, 13번, 11번, 13번, 21번, 그 다음에 29번요, 30번. 오늘 한 거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7문제만 해보시죠. 30번. 그래서 관측 가능량과 연산자 뭐 이런 것들은 계산이 좀 복잡해요. 척분을 해야 된다는 벌써 알겠죠, 그죠? 척분을 해야 돼, 척분. 관측 가능한 기대치를 계산하는. 그래서 좀 길어졌는데, 보시다시피 여러분 수학적인 게 약간 어떤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복잡하고 적개가 많다 보니까 수업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근데 이건 뭐 너무나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자세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한 번 듣는다고 해서 개념이 잘 이해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되지가 않는 부분은 반복해서 한 두세 번, 서너 번 들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한 50분 진행을 했는데 50분이 다 뭐 이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6장을 다음 시간에 마치고요. 그 뒤에 이제 또한 특별히 고전적인 현상에서는 절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7장에 가면 터널링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참 보면 저는 이 현상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거든요, 이게. 일어나요. 근데 고전적으로는 거의 해석 못 하거든요. 근데 현상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현대물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현대물리학을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